패밀리 이번 발표를 맡은 유생명공학과 1학번 최영원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처음 목차는요. 첫 번째는 세계 소설 방식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등장인물에서는 등장인물의 성격과 내면 세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 세 번째 사건에서는 이 사건이 가족 관계에 큰 영향을 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과 감상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 해피 패밀리 책의 소설 방식은 등장인물의 독백과 대화로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이 독백과 대화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사건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화와 독백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성격과 내면 세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소설 방식이 제가 생각하기에 좋았던 점은 독자가 책의 흥미를 잃어갈 때 소설자가 바뀌면서 독자의 흥미를 이끄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은 첫 번째 한민영은 이 소설의 중심 인물입니다. 한민영은 거짓이 없고 강인한 인물로 책 속에 나는 사납게 무릎 꿇고 그림으로써 내 악을 누리고 싶지 않다, 내 위선을 합리화하고 싶지 않다라는 독백은 인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로 생각합니다. 그 위의 독백처럼 민영은 합리화하지 않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며 살아가는데요. 이러한 성격이 후에 나오는 그 사건에 대한 책임도 툭툭하게 지고 살아갑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후신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인물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 없이 나타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한민영은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한진규는 한민영의 아버지로 주변을 볼 수 있는 표현이 서툰 아버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에게 그만한 표현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로 인해 후회 또한 많은 인도입니다. 많은 자기 성찰과 후회들을 하지만 이것들이 변화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자아 성찰과 후회는요, 이 영미를 더 잘 대해주지 못한 매우 큰 후회를 하게 되지만 행동의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이 한진규는 능동적이기보다 수동적으로 상황을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등장인물입니다. 네, 세 번째 민정화는 민영과 민희, 민주, 영미의 엄마로 인물 중에 가장 위선적이고 풍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게 잘 보여주는 것은 영미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데요. 경화는 영미를 입양을 했지만 현실은 딸이 아니라 완전 하녀로서 영미를 대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딸이 엄마의 집안일을 돕는다는 그런 합리화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서현주는 민희의 오래된 단짝 친구이자 민영의 부인인데요. 현주는 매우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서현주 스스로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이 지혜로운 위선 또는 가족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만드는 위선이라고 스스로 말하는데요. 내면의 기대나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또한 민희와 민영을 둘 다 동시에 좋아하는 양성애자입니다. 영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엄마의 친한 친구인 경화에게 입양이 됐는데요. 입양된 상황에서 경화의 차별, 이를 다 아는 진규의 방관, 인주의 묵시 속에서 진짜 동생처럼 대해주는 민영의 존재는 영미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데요. 민영의 정신적, 실질적으로 도움으로 영미는 미래에 대한 자신의 꿈을 꾸고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을 살아갑니다. 한민이는
민희의 아버지인 진규가 책 속에서 민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별중난 아이, 유럽 신화의 요정과 같은 아이, 한미 속의 윤리를 감추고 윤리 속의 선비를 숨기는 아이, 천사의 육체에 사시미의 와사비처럼 악마의 쏘는 맛을 살짝 묻히고 다녔던 아이, 그 쏘는 맛 때문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 저는 그만큼 민희를 잘 표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문장은 나중에 그 설명할 사건에서 사건을 보고 민희에게 그 사건 일어난 후에 행동을 대입을 해보면은 민희를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겐 사랑스러운 딸이었지만 동생에게는 또한 의지가 되고 좋았던 누나고 친구 현주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였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모두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고 죽는 사람입니다. 네. 그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줬던 두 가지 사건이거든요. 우선 평범한 민영의 가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두 개는 첫 번째로 민영의 가족이 영미를 입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영과 그의 엄마인 경화의 관계 악화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데요. 그 영향이 경화는 영미를 눈에 띄게 차별을 했어요. 근데 그 예로 백화점에서 옷을 살 때 민영의 옷과 민주의 옷만 사고 영미의 옷은 민주의 옷을 물려주는 등 이런 차별과 또 가족끼리 외식을 하면은 영미만 버리고 같이 다른 가족들만 외식을 가는 등 이러한 차별을 통해서 민영은 그것을 보고 영미 편에 서서 엄마와 매우 크게 싸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이 잦아지고 이렇게 쌓여가지고 민영은 20살이 되고 독립을 하게 되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이제 단절됩니다. 또 이 영미의 입양은 민주에게도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어린 나이에 민주는 동갑인 영미를 불편해했고 이 불편은 영미에게 목되게 울기에 충분한 이유였고 진규와 용화는 이를 보며 묵인했으며 민주와 영미는 관계는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엄마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속하지 못한다는 생각과 가족들의 태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민영의 도움으로 영미는 잘 크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작품 속에서 말하는 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민영에게 가족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민영과 민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급기야 선을 넘는데요. 그 결과로 인해서 민영과 민희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민희와 민영의 생각은 차이가 좀 심한데요. 우선은 민희는 이 사실을 숨기고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민영이는 이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고 그 책임을 꿋꿋이 지고 살아가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민희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아까 앞서 말했던 그 한미 속의 윤리를 감추고 윤리 속에 한미를 숨기던 아이라는 이 비유가 이 민희의 행동에 잘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평이 좋고 착하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저질렀던 그런 행위, 죄를 다른 사람에게 감추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이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했고요. 또 이 민영이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강인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고 위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민영이는 자신의 잘못을 당당하게 밝히고 책임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민영이 당당하게 밝혔지만 민희는 민영이만큼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민희는 그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부모인 진규와 경화는
귀중한 딸을 잃었고 사랑하는 아들과의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또한 아내인 현주는 민희가 친한 친구이기에 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주는 민영과 결혼을 하고 또 지연이까지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현주의 결정이 민희에 대한 우정 이상의 사랑과 또 민영에 대한 사랑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해피패밀리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건데요. 이 해피패밀리 소설 첫 부분에 민영이 말할 때 치과에서 민영이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행복한 가족인데요. 처음에 저는 이게 뭘 나타내는지를 몰라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 행복한 가족에 나오는 엘렌과 피에르가 민영의 엄마인 진규와 경화에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결혼을 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결혼하고 그냥 맞춰 사는 그런 걸 말하고 있고요. 또 내임을 모두 속물적이고 위선적인 게 참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주도 이 책을 읽는데요. 이 책에서 디데가 나오는데 그 디데라는 인물이 민영과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요. 디데가 좀 재능이 많고 야망이 많거든요. 근데 민영의 경우에는 재능은 많지만 야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등장인물을 비교함으로써 현주는 민영의 야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냅니다. 또 영미 또한 우연히 이 책을 읽게 되는데요. 행복한 가족의 내용은 그 디디에가 자신의 아내인 베로니트 가족의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가족 공동체의 그 소속감을 못 느낍니다. 그것을 보고 민주도 경화의 차별이나 진규의 그 방관 또는 민주의 그 민주의 그 차별을 통해서 한시 가족에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것을 디디에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해피패밀리 책 표지를 보면 하얀 거실에 노란 나팔꽃이 붙여 있는데요. 이 나팔꽃의 꽃말이 궁금해가지고 왜 여기에 나갔을까 하고 꽃말을 찾아보니 허무한 사랑을 나타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민영이가 자신은 사랑은 허무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사랑의 결과로 민희는 목숨을 잃고 민영은 사랑하는 루이를 잃고 또 가족 간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사랑이 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라면 허무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되었는데요. 사람은 이성적일 수밖에 없다고 인형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남들이 다 밝고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현주의 내면 속에도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 자신이 긍정적인 모습이 가족의 행복을 유지한다는 지혜로운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면은 보이지 않기에 이기적인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고 보여지는 것에 대한 위선으로 사람은 당연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책이 어떠한 오해를 가족과의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민영이 경화를 매우 싫어해요. 아예 이제 대화조차 안 해서 좀 더 대화를 해서 가족 간의 오해를 풀고 더 가까워질 수 있었겠지만 대화를 하지 않아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시고 있으시면 사람들이 그 대화를 통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 작품에서 보면 소통을 하다가 가족들한테 근치 상상 그걸 또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대화적으로 부정적으로 됐잖아요. 비율적으로 끝났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모순적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도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소통을 했는데 소통을 내가 교환으로 구성이 됐는데 방금 이제 발표자 말씀하신 데서는 소통을 해가지고 오해고리를 풀어간다면은 가족도 이제 더 큰 페이크처럼 이렇게 통상화 요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 수거에서는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비극적으로 됐거든요. 저는 사건 민영이가 얘기한 거를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영이가 민이랑 얘기를 잘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족 얘기를 통보하고 가족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충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소통이 아니라 저는 통보라고 생각해서 생각합니다. 선생님 혹시 여기 보시면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은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가족관계에 있어서 위선적인 부분이 조금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상상하는 모든 거를 다 가족들한테 표현을 한다면 이 사람도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거를 다 누구한테 드러내진 않잖아요.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 혼자 생각하고 많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